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40명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한 거죠. 자, 직장이나 학원 등 일상 속의 감염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300명에서 많게는 700명대까지 폭넓은 정체 구간을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1차 백신 접종자가 오늘 1,4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오후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엔 항상 지금의 추세를 여쭤보잖아요. 300명대 이틀, 500명대 이틀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예, 이전 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감소 추세인 건 분명하죠. 뭐 700명이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었고, 일반적은 아니지만 하여튼 700명대 가까이에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주말이면은 300명대도 보이고 주중에도 500명대에서 넘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긴 했습니다. 대략 한 10% 정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조금 더 낮아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2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건 아마 변이주의 역할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이주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감염 재생산 지수는 더 늘어나고 확산세는 커지게 되겠지만 하여튼 방역 통제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집단 발생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일상에서의 감염, 즉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감염 불명의 환자들이 거의 30%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물론 30%를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60세 이상이 거의 지금 전 국민의 26.9%라는 것은 60세 이상은 대부분 80% 이상 맞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고령층에서도 환자는 분명히 많이 줄었습니다. 고위험군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층에서의 확산은 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상이고 이것은 변이주들이 40, 50대에서도 위중증 환자가 많이 나오고 확산세는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국 변이주, 인도 변이주들이 지금 영국 변이주가 우리나라에서 우세종인데 인도 변이주들이 이 만만치 않게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통제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관건으로 보이는데 우리 접종 속도라고 보면은 사실은 7월부터 이제 젊은 층의 접종이 시작되게 되면은 확산세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7, 8월까지만 이 숫자를 견디면 되고 좀 많아진다 할지라도 한 1,000명이 간다 할지라도 지금 위중증 환자는 150명으로 안정적이고요. 이번 달에 사망자만 해도 32명입니다. 그래서 이 치명률의 경우에 있어서는 0.3%대이기 때문에 전체 누적 사망률은 1.34%지만 사망률하고 위중증 환자는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의료체제라든지 또는 역학조사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변이주의 확산 그다지 걱정할 것은 없지만 이것이 갑자기 확산되면 영국처럼 지금 영국 9,000명 나오고 있거든요. 예방접종이 전 국민의 60%가 넘었는데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요새 자녀 백신 어플로 백신 예약하는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 계속 누르셔요? 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는 많이 또 이제 행운의 케이스가 나와서 아이고 부럽다 그랬는데 다행히 다음 달이면 저는 이제 연령대별로 50대 7월 접종 대상이 되기 때문에 며칠 더 버티자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자녀 백신을 예약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보면 백신이 그만큼 지금 잘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로 아마 1,400만 명 돌파할 것 같습니다. 확실시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처음에는 6월 말까지의 목표가 1,200만 명, 100만 명 높여서 1,300만 명. 얀센 백신을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들여오게 되면서 1,400만 명까지를 최대 목표치로 잡았는데 이게 거의 뭐 2주 정도 앞당겨서 달성이 되는 거고요. 그만큼 이 인센티브의 효과가 컸는데 고령층의 이 접종 예약률이 높아졌고 그리고 예약한 사람들이 99%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할 수밖에 없죠. 그 자녀 백신도 굉장히 빠르게 또 소진이 됐고 그리고 또 얀센 백신 들어오자마자 사실 370만 명 대상으로 이 90만 명에게 이제 적용을 했는데 첫날 다 예약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에 대한 이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참여도가 그만큼 높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백신 접종을 하는 우리의 역량이 굉장히 강화돼 있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백신 접종 속도 아까 백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3분기에도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대전의 한 보습학원에 코로나19가 좀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확진된 원장이 또 같은 건물에 3개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좀 걱정되는 상황인데 원인은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까? 뭐 나흘 동안 약 20명이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한 건물 안에 보습학원 3개,
운영하고 있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환경으로 지금 이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우선 원장, 강사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 이렇게 해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 제일 문제가 지금 수도권 기준으로 해서 등교가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었잖아요. 근데 학원은 또 학교와 연결돼 있는 상황이라 이것이 또 학교 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또 학교는 당연히 가정과 연결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지역 사회가 다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데 아까 백 교수님이 이제 대략 분석해 주신 추세에 더해서 예. 지금 지난해에는 우리가 좀 대형 집단 감염에 깜짝깜짝 놀랐지만 예. 지금은 거의 과반에 가까운 수치들이 지역 감염이거든요. 예. 일상생활 속 감염입니다. 그래서 학원은 그런 면에서 특히 중요하고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우리가 지금 미성년자들은 접종 계획이 아직 없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변이주들은 또 이 젊은 층에게 지난해에 이제 바이러스보다는 더 많은 이제 확진들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이 학원 감염은 우리가 조금 유의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변경됩니다만 여기서 학원에 대한 조금 우리가 요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과 학교는 어느 정도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연관돼 있는 학교들이 어느 정도 수치로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적어도 이제 이 지역 사회에서 보습 학원 한 군데 그러면은 우리가 초등학생, 중학생 이제 대상들이 있는데 네. 통상은 한 평균 3-4개 학교 정도와 연관이 됩니다. 학원 규모가 크면 먼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오기 네네. 때문에 예. 더 많은 학교, 10여 개 학교로 퍼져 있는 예. 대형 학원들도 있고요. 또 뭐 한두 학교만 그 지역에서 상대하는 작은 주택가에 있는 보습 학원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3개 정도의 학원이 운영되는 규모 정도면 적어도 이 지역 사회는 대여섯 개 학교 정도가 연결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이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2개 내지 3개 학교로 전파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 연결망이 어디서 이제 초발 환자가 나오든 자, 학원에서 원장이 확진되고 강사 학생들에게 퍼졌다. 학생들은 학교로 가고 또 학우들과 교사에게 퍼진다. 가정으로 퍼지면 부모들은 또 직장을 가죠. 그러니까 직장으로 또 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서 끊을 수 없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N차 감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지역사회 감염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위험한데 지금 또 한 가지 걱정은 역학조사로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여전히 지금 30%에 육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고 우리가 지난해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태원발로 시작됐던 것이 인천으로 넘어가서 7차 감염까지 쭉 이어졌던 과정. 그때 맞습니다. 물류센터가 등장을 하고요. 네. 코인 노래방에서 물류센터로 가고 대형 확진이 됐어요. 예. 그래서 아까 백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처음에는 작은 감염이 아차하는 순간 우리가 500명대가 1000명대로 느는 것을 지난 12월에도 봤기 때문에 항상 이런 대목은 좀 우리가 우려하고 예. 방역 수칙을 지키는데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론가님 말씀처럼 학교, 집, 학원 이렇게 계속 돌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돌고 끝나면 괜찮은데 예. 그 N차 감염이라는 거는 알 수 없게 퍼져나가는 것이 더 부모님의 무섭죠. 직장도 퍼질 수 있고요. 다 네, 이렇게 거기에 많이. 지금은 이 인도 변이주라는 것은 역학조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감염이 시작되면 N차 감염은 이미 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끊기는 어려운데 여기서 중간에 끊어야 될 부분이 유증상자가 있었을 때 그 유증상자를 얼마나 빨리 찾아내느냐는 게 훨씬 중요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지금은 어떤 단위에서든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지금 최근에 얘기됐던 신속 검사 키트 같은 것을 좀 적용을 하게 되면은 예. 대규모로 발생하는 걸 좀 더 신속하게 즉 증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양성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끄집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학교에서의 이 집단 감염이라는 것은 그 집단 감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네. 무증상으로서 너무 N차 감염이 빨리 간다는 것이 지금은 더 무서울 수가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해왔지만 요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이런 집단 감염이 사회적으로 전체적인 누적 감염자들이 늘어나는 상황만 만들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서는 N차 감염을 끊는다기보다는 유증상자들이 학교 가지 않고 유증상자들이 직장에 가지 않는 이런 시스템들 또 직장에 가지 않으면서 자기가 검사 한번 해보고 양성이 나오면은 바로 PCR 검사를 받는 이런 시스템들이 좀 잘 적용이 되면 좋겠는데 여기서 한 예. 가지 문제점이
그 진단 검사를 받는 게 뭐 거의 7, 8천 원 이상씩 하는데 네. 그거를 집에서 자기가 자비로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같은 데에서는 좀 비치를 해놔뒀다가 가능하면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검사를 하는 시스템이 좀 자기 돈 내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보건소만 가도 다 그냥 공짜로 해주는데 그러니까요. 거기 가기 귀찮아서 진단받으러 안 가고 그냥 감기겠지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면 앞서 살펴본 학원 감염도 그렇고 최근 확진자 양상을 보면 10대를 포함해서 젊은 층의 확산세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좀 분석을 하십니까? 벌써 이제 19일까지 하면은 60대 이상들은 접종이 거의 완료되고요. 네. 얀센도 한 100만 명 지금 맞았으니까 이 얀센 부분만 젊은 층에 맞았기 때문에 젊은 층에 30, 40대, 뭐 50대까지도 맞은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60대 이상에서의 이 확진자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반면에 또 치사율도 상당히 많이 낮아진 반면에 젊은 층은 지금 보호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영국 변이주, 인도 변이주 전부가 다 확산세가 굉장히 빠르고 전파력이 강한 데다가 또 위중증 환자가 나오는 것도 젊은 층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이 젊은 층에서 이 활동력이 강하고 또 여러 군데에 다니고 가족들도 있고 하는 보통 노인들은 두 분이 살지만 가족들은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부터의 접촉, 직장에서 접촉 이런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당분간은 이제 젊은 층에서의 확산세는 막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7, 8월 정도가 되면은 이 우리 젊은 층 일단 50대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18세부터 다 접종을 받게 된다면은 이 상황도 사실은 확진자 자체가 지금의 반 이하로 줄을 수 있는 뭐 지금으로서 행복한 상상이긴 합니다만 네네. 지금 지금 500명이라면 한 200명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은 굉장히 행복하겠죠. 예. 근데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너무 좀 늦어져 갖고 인도 변이가 훨씬 더 빨리 확산이 되게 되면은 환자 수는 많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예. 지금 뭐 하루에 2명 정도 사망하시는데 이것이 1명 이하로 떨어진다면 사실 독감이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또 입원하는 환자들이 많지 않다면은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둘 다 희망적이긴 한데 어느 쪽이든지 아마 그 한쪽으로는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오늘 이제 오후에 3분기의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최영희 평론가님이 기대하시는 네네, 50대. 7월 접종도 이제 기다리고 네네, 있겠죠. 그렇죠.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이 60세 이상 74세까지 미리 예약을 하고 그다음에 통보받은 날짜에 1차 접종을 하고 그럼 2차 접종은 자동으로 이제 날짜가 확정되는 거죠. 이 경험을 쭉 했기 때문에 시스템은 거의 똑같을 것 같습니다. 다만 7월에는 우선 50대, 50세부터 59세를 중심으로 네. 예약 일자 같은 것들이 오늘 확정될 것 같고요. 예. 8월부터 그 아래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18세부터 만 18세부터 49세까지의 나머지 성인 전체를 네. 통으로 예약을 받을 것인지, 아, 그것 나의 수인지 모르고. 네, 아니면 이제 40대, 30대, 20대로 굳이 또 끊을 것인지, 예. 이거 오늘 발표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사실은 아까 백 교수님 말씀을 듣는다면 예. 50대가 조금 우선순위에서 앞선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연령 불문 네네. 성인 모두가 좀 동시다발적으로 맞으면서 예. 전체적으로 면역 체계를 확산시키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보태봅니다. 일단 시작은 50대는 이제 7월 달에 맞는 게 뭐 주로 그런 네, 그렇게 것 돼 같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나머지는 네네. 통으로 나이대를 다만 통으로 이제 또 한 통합해서. 가지는 이건 백 교수님이 이제 항상 좀 이제 걱정하시는 대목인데 예. 3분기부터는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주력 백신이었잖아요. 3분기부터는 이제 백신이 여러 종이 되면서 이제 어느 것을 먼저 공급하게 될지는 월별로 발표하겠다고 방역 당국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백신을 맞게 될 것인가 이건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럼 조금만 말씀하신 것 부연 설명을 네네. 드리자면요. 예, 이제 7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좀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 7월 달에는 일단 50대가 맞아야 되는 건 확실해요. 50대는 예.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맞아야 되는데 86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거기다가 교사들까지 하면 한 1000만 명 정도 돼요. 그럼 7월 달은 이미 결정된 겁니다. 어떤 예. 백신이 들어오든지 우선적으로 50대에 맞아야 되는데 네. 이제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8월 달부터는 한 1000만 명 이상 정도가 되는데 18세 이상에서부터 49세까지는 원하는 사람들이 순서대로 물량을 전부 신속하게 맞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젊으면 젊을수록 더 활동성이 강합니다. 네네. 지금은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이 아니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일 경우에 있어서는 연령대별로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맞을 수 있는 것을 하는데 예. 마지막 남은 문제가
젊은 층일수록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왜 젊은 층들은 자기가 걸려도 나는 괜찮다고 걸리고 말겠다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든지 많거든요. 예.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은 뒤로 빼놓고 일단은 네. 다 맞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득을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해서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우리 국민들의 85%까지 맞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여기서 또 하나의 관건이 예. 12세부터 17세까지를 언제 접종할 수 있을까가 맨 마지막입니다. 네. 예. 근데 이 부분은 과연 맞으면은 의미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 지금 학원이나 학교 얘기하시지만 12세부터 17세라고 그러면은 중학교, 고등학생 정도거든요. 네. 여기서만 다 보호가 된다고 그래도 굉장히 큰 비율이고요. 우리 국민의 비율에서 보면은 또 이 학생들이 접종이 완료된다면은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확산이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 집단 면역을 하기 위해서는 12세 미만은 못 맞는다 할지라도 네. 그래도 이 연령군도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85% 정도 목표를 한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접종률이 되지 않을까. 예.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아마 집단 면역이라는 걸 가능한 것이 85% 맞았다고 그래서 85%가 면역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네. 예방접종이라는 건 모든 것이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 정도 맞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유, 오늘 교수님께서 기분 좋은 상상을 많이 하게 해주시는데. 예. 좋습니다. 네. 예. 수급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당장 3분기 백신 물량 공급은 어느 정도의 상황인 겁니까? 네, 일단은 뭐 화이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주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일주일에 한 이제 20여만 회분이 들어오다가 예. 40여만 회분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당장 이제 6월 후반부터는 주당 한 뭐 60여만 회분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거의 한 4주, 한 달 기준으로 잡아보면 한 뭐 300만 회분 이 내외 정도 들어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모더나가 사실은 2천만 명분이 계약이 돼 있는데 네. 모더나가 지금 처음 초도 물량으로 들어온 게 5만 5천 회분이거든요. 예. 상당히 작은 양이 들어와서 이제 접종이 시작됐는데 문제는 모더나의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 이게 화이자 정도 수준이 되느냐인데 화이자 물량이 계속 7월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모더나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줄어드는 이제 공급 물량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백신이죠. 얀센도 계약이 600만 명분이 돼 있어요. 예. 이게 그러면은 7, 8, 9월에 어떻게 나눠서 들어올 것이냐. 이걸 좀 월별로 이제 방역 당국이 발표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네. 확보된 물량에 대한 발표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참 좀 아쉬운 측면이기도 한데 예. 노바백스가 굉장히 효과가 좋게 네네. 임상시험의 결과가 나왔고 심지어는 지금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이주에까지도 상당히 효력이 있는 것으로 예.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9월에나 미국에서도 승인이 떨어질 것 같아서 우리나라는 빠르면 9월, 좀 늦어지는군요. 늦으면 10월 이후에 들어올 것 같으니까 집단 면역을 우리가 1차로 형성하는 데는 네. 노바백스가 크게 기여가 되지 않지 않겠는가. 아. 그 이후에도 이제 백신이 계속 필요하게 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예. 상당히 이게 뭐 효자 종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노바백스의 좀 수급 일정이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네요. 그 이번에 백신 부작용 때문에 아직도 걱정하는 분도 계실 텐데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뒤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지금 인과관계는 이제 밝혀야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확진은 돼서 인과관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두 번째 사례로 첫 번째 사례인 30대 남자분은 사실은 완치가 돼서 퇴원을 하셨는데 예. 이분은 좀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이 30대이신데 5월 27일 날 우리 65세 이상 접종하는 첫날에 자녀 백신을 맞으셨어요. 예. 그런데 6월 5일 날 9일이 지나서 두통이 나고 구토가 생기셔갖고서 의료기관을 방문을 했는데 이때 이제 처방만 받고서 다시 돌아가시고 입원을 하신 게 6월 8일이에요. 12일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입원을 했을 때 MRI를 찍고 진단을 바로 해서 좀 큰 병원으로 옮겨서 전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다면 사실은 사망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좀 제 생각인데 예. 결국 사망하신 거는 20일째에 사망하셨는데 확진이 된 게 6월 15일 어제 사망하셨거든요. 근데 사망하기 전에 일단 진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MRI만 찍고 나면은 이 뇌 정맥동 혈전이라는 것 자체는 진단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 원인이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9일 전에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지금 의료 전달 시스템이 과연 이 의원급에 입원했을 때 바로 큰 병원까지 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지금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사실은 치료 지침이 확실하고 진단 지침이 확실해서 방역 당국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면은 치사율이 높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유럽에서 치사율이 10% 정도 되거든요. 10명에 1명 정도는 사망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937만 명이 접종받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2명 나왔기 때문에 빈도로는 굉장히 적고 그중에 1명 사망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이 2명 중에 1명이라 숫자는 상당히 적기는 하지만 살릴 수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것을 다시 검토를 잘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끔 의료 전달 체계에 있어서 이런 부작용 사례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빨리 본인이 판단을 하고 병원에 가고 이것을 의료진들에서 빨리 판단을 하고 조기 치료를 할 수 있는 이 지침들이 마련돼야 되고 이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전담병원을 확실하게 하나 정해놓고서 그 전담병원이 혈압 전문 병원들도 있거든요. 그 병원에서 바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사망률을 0%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안타까운 사망 사례는 이 한 건으로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